자, 그리고 이제 NC 밴드쇼의 이제 입력 요령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쇼, 일반적인 밴드쇼 사용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수리하는 방법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우선은 대부분의 밴드쇼는 그 이 비상 버튼을 누르면 다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만약에 이제 밴드쇼를 처음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유압이기 때문에 모터의 방향, 펌프의 방향이 압력이 안 나오는 방향에다가 물면은 압력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방향이 정회전, 역회전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이제 소재를 절단한다. 소재 절단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 이게 밴드쇼는 우선은 그 수평 보는 게 중요해요. 수평 본다는 거는 이게 그 소재가 잘 잘리는 게 중요하겠죠. 잘 잘리려면은 기계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소재가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흘러내리게 해주려면은 우선 수평을 볼 때 약간 소재가 올라가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절사규가 여기에서 이제 흘러내리는데 저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쪽에 담기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꼬리를 약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어깨 부분이 약간 이렇게 또 땅으로 치우치게 해가지고 저쪽과 저쪽 좌와 저 꼬리 쪽에서 이제 물이 굽여가져 가지고 이쪽에 담기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해주려면은 이쪽 바닥에 고이는 거를 그 수평계로 해가지고 약간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끝에 보면은 이제 레일이 되게 되는데 레일도 이게 약간 경사가 지게 해서 쑥 흘러내리게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낮춰주고 저기는 약간 높여주고 해서 구배를 이렇게 딱 맞춰주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배를 맞춰가지고 세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소재를 절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재를 절단할 때 최대한 이렇게 그 I형보다는 H형으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I형으로 잘랐을 때는 I형으로 자를 때 처음에 속도는 느려요. 그리고 내려갈 때 속도는 빠르게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또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그 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천천히 내리다가 빨리 내려가다 이것보다 처음에는 그 어느 정도 내려가다 중간에 이제 좀 그 H형으로 뒀을 때는 그 처음에는 양쪽에 부하가 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좀 부하가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약간의 그 속도를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을 하기가 H형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어요. 좁은 거를 자르는데 이 가이드를 넓게 벌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좁은 걸 자를 때는 반드시 가이드를 좁은 상태로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텐션 자체가 이게 이제 각도가 이렇게 져야 되는데 좁은 걸 잘라야 되는데 넓게 두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아무래도 좀 더 부하를 받고 여기 톱날에서 이게 각도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톱날에서 이쪽 부분에 각도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좁은 걸 자를 때는 이쪽으로 가이드를 안쪽으로 붙여서 이 내려가는 속도가 무하를 받았을 때 꺾이지 않게끔 직진도가 한마디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을 주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이 각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이 부분으로 줍니다. 이 볼트로 해가지고 각을 살짝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가 여기 요 레일 사이로 벗겨나지 않게끔 돼야 되거든요. 요 레일 사이로.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이 부분이 많이 닳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경사를 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수평하게 딱 깎아야 돼요. 수평하게 깎고 요 부분이 쓰다 보면은 이 레일이 많이 닳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도 새로 가공을 해가지고 뭐 하는데 저는 이 기계는 열 처리까지 했습니다. 제가 뜯어가지고 열 처리까지 했고 하여튼 그 바란스를 잡아야 되고 바란스를 잡아가지고 텐션을 주는데 어느 정도 빵빵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하면 이거 끊어져 버립니다.
힘 받으면 바로 탁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적당할 정도의 힘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각도를 주는데, 요 각은 볼트를 풀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움직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이얼계를 대야 됩니다. 다이얼계를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돼서 직진도가 잘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에 따라서 절삭 속도가 또 틀려요. 예를 들어서 질긴 거 뭐 니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절삭 속도를 아주 회전 속도를 천천히 둬야 됩니다.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돌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주물 같은 경우나 이런 목구회 같은 거는 고속으로 이렇게 해도 이제 먹는데, 질긴 거나 그런 것들을 빨리 고속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풀러가지고 이제 뭐 바이스를 물 때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발로 할 때는 여기 윗바이스가 다 있어야 됩니다. 윗바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삭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절삭수를 잘 넣어가지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절삭유, 이 부분은 유압유가 들어갑니다. 유압유는 교환 주기가 있어요. 교환 주기는 뭐 상태에 따라 틀리고, 불순물 같은 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빼내고선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벨트인데, 벨트가 너무 오래돼도 이 부분을 교체해 줘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웜기어 타입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대부분 다 이런 그 웜기어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 부분 유압 실린더, 그 다음에 여기 유압 실린더,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오래 쓰게 되면은 바킹이 손상이 돼요. 바킹이 손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면은 바킹이 누유가 파손되기 때문에, 그 바킹이 망가지기 때문에 교환해야 될 때는 이제 뜯어가지고 교환하시면 되고요. 이런 그 볼스크류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이 나지 않게끔 기름을 잘 발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전인데, 이거를 이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전원을 끄고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끄고 키고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키고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갑을 낀다든지 장갑에 이게 말려가지고 이게 딱 걸려버리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손가락 절단됩니다. 그런 걸 잘 아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또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런 거, 이 부분이 또 고장이 잘 나요. 이게 인식이 딱 되는데 이 부분이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 센서 같은 거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 베어링 같은 것도 이것도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돈다 그러면 베어링도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웠다 보니까 지금 입도 잘 안 나오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지금 혀도 잘 안 굴러가, 손가락도 차갑고 아주 죽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톱날도 여러 가지예요. 톱날도 여러 가지인데, 그 소재에 따라서 맞는 톱날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뭐 제 설명이 좀 너무 급하고 너무 이렇게 막 무슨 따발총 쏘듯이 했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